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니쌤이에요. 오늘은 일상생활 지원 8번째 시간이에요. 고혈압 대상자의 식사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죠. 고혈압, 하이퍼텐전, 혈액의 압력이 높은 것을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혈액의 압력은 120에 80을 말해요. 우리 심장은 주머니처럼 생겼어요. 먼저 피가 빵 하고 첫 번째 압력을 내보내는데 그 첫 번째 압력을 최고압이라고 해요. 그리고 피가 빠져나가서 주머니가 비게 돼요. 그 빈 주머니로 피가 찰찰찰 다시 차오르게 되는데 차오르면서 멈추는 지점을 이완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혈압을 잰다는 것은 심장의 상태를 잰다는 거예요. 혈압이 높다는 것은 심장의 압력이 높다는 거고, 혈압이 정상이라는 것은 심장의 압력이 정상이라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140에 90이 자꾸 나와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고혈압 대상자로 간주됩니다. 130에 80, 135에 80, 이 정도는 괜찮아요. 하지만 140에 90부터는 고혈압이라고 불리우죠. 요즘 의사들은 처음부터 혈압약을 주지 않습니다. 예전보다 몸무게가 얼마나 더 늘었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살이 많이 쪘다고 하면은 지금 몸무게에서 3, 4kg를 좀 빼고 저염식이, 저지방식이를 하고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지켜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지켜보면서 혈압이 압력이 떨어지는지를 관찰하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살을 빼고 저염식이를 하는 것만으로도 혈액의 압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살도 뺐어요. 저염식이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혈압이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그때는 혈압약을 복용하시게 됩니다. 혈압이 올라간 시점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혈액의 압력이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죠. 우리 몸에는 주 압력이 3가지가 있어요. 피의 압력인 혈압이 있고, 피의 압력인 혈압의 정상 수치는 120에 80이고요. 앞에서 뒤를 뺐을 때 40이 나오면 정상이에요. 그런데 자기 멋대로 올라가요. 그런 압력을 높은 압력이다. 그래서 고압력, 고혈압이라고 하죠. 뇌에는 뇌척수액이 있고 뇌에 압력이 있는데 뇌압의 정상 수치는 20이에요. 눈동자에는 약알칼리성인 안액이 있어요. 안액이 있어서 우리 눈이 딱딱해지지 않고 늘 촉촉해서 눈을 잘 볼 수 있게 유지해 주죠. 그리고 짭짤한 성분이기 때문에 사소한 먼지가 들어온다 해도 쉽게 눈의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이 안액이 갑자기 치솟을 때가 있어요. 그것을 안압이 상승해서 걸리는 병, 녹내장이 이제 있죠. 자, 안압의 정상 수치는 20이고요. 뇌압의 수치는 20이에요. 혈압은 120에 80이고요. 이렇게 세 압력이 항상 같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압력이 높으면 아프다는 신호가 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세 압력은 세자매처럼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뒷골이 당겨서 혈압이 올라가면 머리가 아파요. 뇌압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눈이 빠질 듯이 아파요. 안압이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고혈압, 높은 파도는 바위를 때려 부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압력은 높아지면 안 돼요. 혈액의 압력이 높아지면 우리 몸을 때려 눕힐 수도 있어요. 크게는 뇌를 때려 눕혀서 뇌졸중이 생기고 심장을 때려 눕혀서 급사를 할 수도 있죠. 우리 몸의 60조의 세포는 피 속에 들어있는 산소와 포도당을 받아 먹어야 건강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혈액의 압력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혈관의 건강이 곧 나의 건강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고혈압을 관리할 수 있는가? 자, 고혈압 질환의 뚜껑을 열어보면 식습관하고 매우 중요해요.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중요한데 평소에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약물요법도 잘 지키지만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만성질환인 고혈압을 합병증이 오지 않게 잘 관리하면서 사시는 것도 중요하죠. 자, 고혈압 대상자가 되었으면 이제 나는 유병장수에 들어간 거죠. 고혈압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살펴보죠. 고혈압 환자는 혈액의 압력이 올라가는 것은 다 나쁘다. 혈액의 압력이 올라가지 않는 습관은 좋은 습관이다. 그러면 고염 시기, 우리 몸은 0.9%의 소금기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60조의 세포죠. 자, 세포는 고기이고 단백질이에요. 피가 상하지 않게, 고기가 상하지 않게 0.9%의 소금이 살짝 뿌려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많은 알칼리는 압력을 올리게 돼요. 그래서 고염 시기를 저염 시기로 바꾸고 고지방 식사를 저지방 식사로 바꾸는 것이 좋아요. 고지방, 피 속에 기름기 성분이 많으면 입자가 큰 적혈구와 잘 뭉쳐서 혈전이 되고 피떡을 만들고, 그리고 피 속에 기름기가 많으면 피가 끈적여서 압력이 더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알코올은 압력이 올라가죠. 그래서 압력이 올라가면 우리가 용감해져요. 주변에서 알코올 중독자를 잘 살펴보세요. 평소에는 엄청 얌전해요. 하지만 알코올 그분이 들어가면 압력이 올라가면서 눈에 뵈는 게 없어지죠. 그래서 마음에 담아놓은 말을 마구마구 하게 되고 자기 통제력을 잃게 되죠. 그것처럼 높은 알코올은 혈액의 압력을 또 올려요. 실제로 응급실에 뇌졸중으로 실려오신 분들을 어세스먼트 하면은요, 전날 모임이나 회식이 있어서 과음을 하신 경우가 많아요. 과음을 한 그 다음날 많이 쓰러져서 오십니다. 자, 비만이라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살이 꽉 찬 것을 말해요. 살이 많다는 것은 아버지인 심장의 입장에서 먹여 살릴 식구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골수는 많은 피를 만들어내야 되고, 많이 만들어진 피를 아버지인 심장은 발가락 끝까지 멀리 내보내야 되니까 압력은 더더욱 세지게 되죠. 고카페인, 요즘에 커피 없이는 살 수가 없죠. 저 역시도 커피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악마의 음료라고 불리는 이 카페인은 중추신경을 자극하고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우리를 조금 자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좀 똘똘해지고 가슴도 좀 두근두근 뛰게 만들어요. 그래서 10잔을 넘는 커피는 압력을 올릴 수가 있다. 스트레스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스트레스라는 것은 역동적인 에너지로 간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역동적인 에너지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너무 지나치게 많으면 또 압력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역동적인 에너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여가 생활을 해야죠. 자, 여가 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릴렉스 되는 것을 여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각자 사람마다 다르죠. 나는 운동하면 스트레스가 풀어진다. 그러면 운동을 하세요. 나는 수다를 떨면 스트레스가 풀어진다. 그러면 수다를 떠세요. 나는 돈을 보면 스트레스가 없어진다. 그러면 은행에 가서 10,000원짜리를 한 500만 원 바꿔다가 돈을 세세요. 그리고 침대에다 쫙 펼쳐놓고 누워도 보고 뒹굴러도 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회수.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돈을 펼쳐놓고 그 위에서 누워서 주무시기도 하고, 한번 그렇게 해서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면 이제 5만 원짜리로 바꿔서 침대에다 깔고 누워 계시는 거예요. 나는 사실 폭력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무에다가 타이어 묶어놓고 빠따로 때리세요.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푸세요. 산에 가서 고함을 지르세요.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세요. 내가 하는 여가 생활이 타인에게 큰 어려움을 주지만 않는다면 그것이 좋은 여가 생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자의 방법으로 스트레스의 압력을 낮추시면 좋습니다. 자, 피로가 너무 쌓여도 압력이 올라가요. 그럴 때는 잠시 내려놓고 쉬도록 하셔야죠. 그리고 한 번에 몰아서 화를 내는 이것도 역시나 압력이 올라가요. 자, 드라마에서 보세요. 안 돼 하면서 쓰러지죠. 자, 그래서 릴렉스 하는 거 좋아요. 추운 날 산에 가서 너무 지나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거. 유산소 운동이란 산소를 소비하면서 하는 헉헉거리는 운동이에요. 날씨는 추워요. 그럼 혈관은 팽팽해지죠. 뛰어요. 심장은 더 두근거려요. 압력은 올라가죠. 그래서 가끔 산에서 운동하시다가 실려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렇게 밖이 추운 날에는 실내에서 운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또 오늘 운동하고 죽자는 식으로 많이 운동하는 거, 그거는 좀 좋지 않아요. 적당한 운동.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것도 나누어서 하시면 더 좋습니다.
자, 목욕탕에 가서 온탕 갔다가 냉탕 갔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심장 보고 이거는 죽으라는 거예요. 50이 넘은 나이에 이렇게 온탕 냉탕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건 매우 위험해요. 그래서 가끔 응급실에 있으면 목욕탕에서 쓰러져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우리는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쓰러질 수 있지만 목욕탕에서 쓰러지는 것은 조금 곤란하죠.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온탕, 냉탕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좀 금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고혈압이 있거나 또는 나이가 많거나 가족 중에 고혈압에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온탕 갔다, 냉탕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리 좋은 행동이 아니에요. 혈관이 이완됐다가 다시 팽팽해졌다가 이완됐다가 팽팽해졌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땅 하고 끊어지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물구나무를 장시간 오래 서게 되면 한 번에 뇌로 많은 피가 몰리게 되면 뇌의 혈관은 이미 50이 넘어가면서 곳곳이 약해져 있어요. 이렇게 한 번에 많은 피가 몰리게 되면 그 많은 양을 견디지 못해서 미세한 혈관이 터질 수도 있으니 오랫동안 물구나무 서는 것은 나쁘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누구나 우리 다 알지만 이것은 지키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고염의 장점이 뭐죠? 맛있다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은 포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맛있는 것을 많이 먹으면서 건강하게 살면 더없이 좋지만 내가 이미 고혈압 진단을 받아서 약을 먹고 있다? 그러면은 약간의 절제를 하셔야죠. 소금의 섭취를 줄이도록 노력하도록 한다. 자, 칼륨은 고구마와 돼지고기, 바나나에 많이 들어있는데 칼륨이 나트륨을 소변이라는 매개체로 밖으로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서 칼륨은 이뇨 성분이 있습니다. 자, 바나나, 오렌지. 그래서 우리가 오렌지를 먹고 나면 좀 있으면 소변이 좀 많이 마려운 느낌이 있어요. 자, 이거는 좋은 현상이에요. 그리고 비타민 C를 많이 먹어도 이뇨 현상이 있어서 우리 몸의 압력을 낮추는데 좋아요. 우리의 압력을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변을 통해서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약을 먹으면은 오줌이 자주 마려운 이유가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액체의 압력을 낮추는 것은 소변을 통해서 낮추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과적 요법이라고 하죠. 우리가 수박, 비타민C가 들어있는 음식들은 이뇨작용을 촉진하기 때문에 압력을 낮추고 얼굴이 붓고 손발이 붓는 것을 가라앉히죠. 그리고 동물성 지방, 기름기가 많은 음식, 물론 기름기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고혈압이 있고 이미 중풍을 맞으신 분들에게는 끈적이는 피가 많으면 많을수록 압력은 올라가고 혈전이 많아지게 되니까 안 좋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혈압약 속에 항응고제인 어린이용 아스피린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약으로 다 조절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음식을 좀 절제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약을 먹는 것보다 내가 음식으로 나쁜 것을 먹는 게 더 많아지면 약이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카페인 10잔 이상은 마시지 않도록 한다. 적당한 체중, 이 살이라는 것은 항상 아버지인 입장에서 항상 먹여 살릴 식구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혈관 질환이 있으면 발가락이 이유 없이 짓무르고 망가져요. 당뇨가 없더라도.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가장 먼 곳이 발가락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인 심장의 압력이 일정하지 않을 때 가장 피를 많이 받아먹을 수 없는 부위가 발가락이죠. 특히 새끼발가락. 그러다 보니까 동맥경화가 있고 심혈관계 질환이 있을 때 발가락이 이유 없이 짓무르고 썩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혈관이 좁아지고 그 다음에 압력은 약해져서 피 속에 들어있는 산소와 포도당을 잘 받아먹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만큼 우리 피 속의 압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피가 끈적이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혈관이 손상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멀리까지 시원하게 압력을 내보낼 수 있는 힘도 중요하죠. 자, 그래서 동서양의 의사들이 높은 염은
압력을 올리기 때문에 우리 몸을 망가지게 한다고 한 입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평소에 소금 대신 어떻게 하면 맛을 낼지 고민을 하게 됐죠. 신맛이 나는 소스나 약간의 향미채소, 양념을 좀 첨가하도록 한다. 그리고 평소에 국과 찌개 등을 적게 먹도록 노력하도록 한다. 자, 여기 책에 보시면 이런 식품을 선택하세요. 이런 식품은 나빠요. 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을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맛없는 것은 좋은 거고 맛있는 것은 나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짭조름하고 입에 찰찰 안기는 음식은 나쁜 음식이고 맛없는 것은 좋은 음식이다. 그래서 혈압 환자에게 있어서 포인트는 짠 음식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었어요. 평소에 혈압 환자에게 좋지 않은 음식은 무엇이냐? 여기서는 시험 문제에서 새우젓으로 풀었어요. 그런데 시험장에 갔더니 새우젓이 없어요. 대신 명란젓이 있어요. 그러면 오매, 답 없네 이러면 안 돼요. 자, 포인트는 뭐냐? 짠 것이 나쁘다는 거죠. 압력을 올리는 짠 것이 나쁘다. 그러니까 5개 중에서 맛있고 짭조름한 것은 나쁜 거고 맛없고 거친 음식은 좋은 거다. 이것을 이해하셔야지 답을 외우시는 것은 좋지 않아요. 고혈압 환자는 짠 것이 나쁘고 당뇨 환자는 달달한 게 나쁘고 동맥경화 환자는 담배와 소금과 그 다음에 기름기가 나쁘다. 이런 핵심적인 것을 아셔야 1, 2, 3, 4, 5의 말이 살짝 바뀌어도 풀 수 있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고혈압 환자의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은 고염 시기는 나쁘다. 저염 시기가 좋다. 고지방 시기는 나쁘고 저지방 시기는 좋다. 알코올을 많이 먹는 것은 나쁘고 적당한 알코올은 괜찮다. 살이 많은 것은 먹여 살릴 식구수가 많으니까 나쁘다. 적당한 체중은 좋다. 높은 카페인은 나쁘다. 적당한 카페인은 괜찮다. 스트레스를 한 번에 많이 받는 거 나쁘다. 탄력적인 여가 생활을 하도록 한다. 피로가 너무 쌓여도 나쁘다.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한 번에 참았다가 화를 폭발적으로 내는 것은 혈액의 압력을 높이는 나쁜 습관이다. 릴렉스 하도록 한다. 추운 날에 산에 가서 뛰어다니고 운동하는 거, 그거 압력을 올리는 나쁜 습관이다. 추운 날에는 실내에서 운동하도록 한다. 한 번에 오늘 운동하고 끝장 보자는 식으로 많이 하는 거 나쁘다. 적당히 하는 게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온탕 갔다 냉탕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습관 나쁘다. 그것은 심장 보고 너 오늘 좀 멈춰줄래? 너 오늘 나랑 하늘나라 갈까? 이렇게 하는 행동이다. 그래서 함부로 온탕 갔다 냉탕 갔다 하는 습관은 버리도록 한다. 물구나무 오래 서는 운동, 이것은 뇌에 한 번에 피가 많이 몰리면서 약한 혈관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습관은 나쁘다. 우리 몸에는 3개의 압력이 있는데 피의 압력인 혈압이 있고 뇌의 압력인 뇌압이 있고 눈의 압력인 안압이 있어요. 이 세 압력이 항상 잔잔하도록 유지를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의사의 지시를 잘 따르고 평소에 압력이 올라가는 행동과 압력이 올라가는 식습관은 조절하도록 하고 버리도록 한다. 자, 그러면 오늘은 고혈압 환자 식사 관리, 생활 관리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